이준석을 찍는 순간 사표가 된다. 이재명의 당선은 현실화된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마지막 분기점은 단 하나. 이재명을 막을 유일한 후보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김문수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의 포인트는 말이죠. 누가 돼야 한다라기보다는 누구는 절대 되면 안 된다의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찍 1등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2번을 찍으면 1번 이재명이 땡 나가리 된다. 이재명 관타나보 보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대선이 이재명과 김문수의 싸움이다 라는 것보다 이재명 그러니까 친중화 우리가 홍콩화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체제 전쟁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켜야 한다 라는 겁니다. 어떤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성향을 떠나서 나라의 존폐 위기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쪽에 이제 운명을 건 싸움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찍 1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선거판 곳곳에서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운운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거치고 이준석을 다시 봤다.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의 협공에 막 날아가는 이재명을 보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이준석 다시 봤다라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준석의 근본을 생각해야 된다.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와 결이 맞지 않다. 같은 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수 당대표였죠.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보수 정당의 당대표였습니다. 보수의 개혁이다라고 기대를 품었지만 결국은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이준석은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일화가 뭡니까? 플러스 정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2% 3% 들고 와야지 우리가 그래도 이긴다라고 하지만 이준석의 2%가 3%가 들어온들 마이너스 20이고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면 이건 단일화의 역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준석은 단일화 대상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단일화가 가능한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립과 자연 소멸로 이준석은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에 수렴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준석 이코르 사표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준석 단일화에 방해만 되는 이준석 단일화 쇼가 필요 없다라는 내용으로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학적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단일화로는 그냥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정치에 두 가지 단일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년 전만 해도요. 이 토론회가 굉장히 고급졌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고요. 누구를 위한 토론회냐라고 하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이 건강한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토론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18일에 있었던 그 토론회를 보면서 이건 코미디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이 성공으로 기록됐던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이었고요. 이 노무현 같은 경우는 그 정당에서 뽑아놓은 후보였으나 이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막판 가서 이제 말 실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소속의 정몽준이 뜨고 있으니까 두 사람 간의 경쟁을 시키고 그리고 여론조사로 이 단일화 후보를 내겠다. 결국은 노무현이 이겼지만 말이죠. 이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이 잘 맞물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박빙의 구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는 박빙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35% 많게는 40%까지도 확보가 된 상황.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6, 7% 박스권에 갇혀 있죠. 요게 지의 한계다라는 겁니다. 여론조사만 봐도 이준석이 단일화의 협상에 내밀 명분이 1도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의 단일화 전략 중에 DJ와 김종필의 연합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김종필, 이제 김대중, 김영
김영삼 이렇게 삼김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 김종필이 충청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파워를 김대중에게 이렇게 넘기면서 김대중 선생님이 탄생을 하고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박살이 나고, 아무튼 뭐 이때 이렇게 시립연합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김종필 충청권을 가지고 있는 이 소수파의 실익을 보장하고 정책과 자리를 나누는 방식, 총리직을 나눴었죠.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은 솔직히 당도 조각조각 났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지금 이준석을 함께 따르면서 일해왔던 사람들이 속속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혁신당의 개혁이었고 이준석만 있다. 이준석 정당의 사유화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허은하 전 당대표도 민주당이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자체가 박살나기 일보 직전이죠. 분란, 탈당, 그리고 보조금 논란 등 도덕성 문제도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이 단일화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준석은 단일화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완주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15% 택도 아닌 소리죠. 10% 넘기도 힘듭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이준석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떻든 간에 완주를 해가지고 본인의 브랜드를 키우겠다라는 전략으로 이번 대선을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이준석은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준석 지지율이 만일에 뭐 오른다라고 하면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자연 소멸, 0에 수렴하는 숫자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단일화를 굳이 손을 먼저 내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요, 이 이준석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0에 수렴하는 숫자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지지층이 확실하게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정쩡한 지대에 대한 지지를 했던 분도 상황 봐가면서 가장 매력적인 후보에게 이제 지지를 보내게 되어 있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에이스 리서치 6.3%가 이준석의 지지입니다. 평균 지지율을 7%로 잡았을 때 이준석은 지금 6% 초반대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여론조사는 말이죠. 지금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선 막바지가 되면 매주 이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추이를 보기 위해서 이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지 하향 곡선에 이제 실려 있는지 그 추이를 보기 위해서 보는데 이준석의 지금 상황을 보면 하락 추세죠. 이준석이 안 뜨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일단은 싸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꽤 높습니다. 정당인 정치를 한다라는 사람이 이 비호감도가 다 제꼈습니다. 한동훈을 제끼고 1위다라는 건 그냥 정치를 접어야 한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특히 보수 유권자 층에서는요, 싸가지 없다, 믿을 수 없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왜냐면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들이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 최근에 더 퍼블릭에서 추가 증언자의 증언을 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성상납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 이준석이 거짓말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신뢰를 바닥친다라는 것이고,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 사기 있습니다. 동탄 경찰서가 보증을 섰다라고 하지만 택도대도 안 한 소리죠. 동네 보습학원만 가도 본인의 학력을 인증하는 아포스티오 공증 서류를 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선을 나왔다라는 정치인이 아포스티오 공증 하나 내지 못한다라는 건 얼마나 검은 세력들과 결탁이 되어 있기에 이러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혐의 지금 불거지고 있고 좌쪽 언론 뉴스타파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층에 대한 제한이 있죠. 결국 해봤자 2030 남성층, 연령 계층 확장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또 2030 남성층에서는요, 미래 세대의 허리,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삶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체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2030의 새로운 보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2030의 눈뜬 보수들은 말이죠, 윤호개인을 외치고 있죠. 그래서 이준석의 그 확장성 없는 제한적인 그 지지층 이제 와야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양당 결집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어중이 떠중이 필요 없고 김문수로 모아야 한다.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 이직 1땡.
이거 효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 스스로도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이제 끝판으로 가면 갈수록 양당 구도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막판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혁신당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은하는 이재명과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선거 유세차에 올라서 이재명을 외쳤습니다. 김용남, 이 사람의 존재가 뭘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잘합니다. 문병호 등 핵심 인사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전향하면서 이준석의 독립 세력이 완벽히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이준석을 단일화 대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죠. 자연소멸 전략이 유효하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단일화 이거는 언론이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죠. 사실 뭐 5% 조금이었던 이런 대선 후보가 이 3자 대결로 이제 뭐 구성되고 이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번만 봐도 그렇죠. 양자 대결로 보통 가죠. 그런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이 3자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굉장히 올려치기 하는데 이건 언론이 만든 허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강제 단일화는 유권자가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찍어봤자 사표다라는 심리를 계속 주입시켜야 됩니다. 이준석이 광화문에서 단일화 거부 공개 선언했습니다. 그래라 그래 제발 좀 그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뭐라고 했냐? 이순신을 인용해가지고 13척의 배로 완주하겠다라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 이준석이 가지는 목표가 뭐냐? 지지율 10%, 15%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보수의 미래를 말하겠다라는 거죠. 보수의 미래가 그렇게 어두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수의 미래 밝다라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새롭게도 발전할 겁니다. 이 더 이상 우리 유권자가 속지는 않죠. 보수의 미래, 개혁보수, 뜨신 보수, 뭐 차가운 보수 그냥 개뿔입니다. 보수를 무너뜨리고 몸값만 높이려고 하는 그 쇼질 하는 게 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강제 단일화입니다. 이게 단일화 저거 목덜미 잡고 끌고 와 이게 아니라 이준석 찍으면 사표야. 그래서 이준석의 지지율을 완전히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초반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네가 할 짓은 이준석 공격해서 이준석의 지지율을 박살내는 게 네 몫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쓸데없이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언급하면서 내부 또 분열을 조장했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준석을 찍지 않음으로써 이준석 자체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국민의 심판이 간다라는 거죠. 지지율을 2, 3%대로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남은 표, 그러니까 2, 3%를 김문수 후보로 모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직접 이준석 죽이면서 김문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죠. 이번 찍으면 이재명 나가리, 이준석 찍으면 사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요. 이준석 과감하게 내쳐야 합니다. 이재명을 막고 싶긴 한데 김문수가 안 될까봐 이준석을 찍는다. 그거 진짜 골 때리는 발언이죠. 이재명을 도와주는 어리석은 선택일 뿐입니다.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요. 이재명이 평균 47, 8% 안 깨지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40% 내외, 이준석이 7%. 단순히 계산만 해도 이번 찍으면 1번이 나가리 될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토론회가 2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의 한계는 더욱더 드러낼 것이고 이재명의 이탈표가 저는 많게는 5% 정도 나온다라고 봅니다. 43%, 44% 정도로 마무리 지을 이재명을 상대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40%를 돌파하고 터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구, 경북, 부산 여기서 지지율이 이재명과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희한하죠. 절대적인 지지층에서 김문수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8080 전략에 대해서 선구권의 혼술에서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80% 강력한 지지와 80% 이상 투표를 진행함으로써 유효한 표를 만들겠다라는 전략으로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2번 찍으면 1번 이재명 나가리 됩니다. 관타나모 보냅니다. 예비 빵제비 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찍는 순간 사표가 된다. 이재명의 당선은 현실화된다. 이거를 강하게 지금 메시지로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단언컨대 이준석은 단일화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불순한 세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